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리하다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물질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부엌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에서 시작해서 물질의 아주 근본적인 성질, 바로 끓는 점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주전자에 담긴 물이랑 커다란 솥에 가득 찬 물이 있어요. 이걸 동시에 가열하면 어느 쪽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될까요? 왠지 양이 많으니까 더 뜨거워야 끓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사실 캠핑 가서 끓이는 라면이나 집에서 끓이는 찌개나 원리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아주 간단해 보이는 현상 속에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끓는 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이거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끓는 점이구나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조금 더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액체가 기체로 막 변하는 동안 온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딱 멈춰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바로 그 특정 온도. 그게 진짜 끓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평을 이루는 구간이 나타나죠? 바로 이 평평한 구간. 이게 바로 액체가 끓고 있다는 증거예요. 외부에서 계속 열을 받고 있는데도 온도가 안 오르는 이유는 그 에너지를 온도 올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를 바꾸는 데 전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그 물질의 끓는 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단서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질문, 주전자와 솥의 수수께끼를 풀 시간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실험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실험 설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똑같은 물질인 물의 양만 20ml, 40ml 이렇게 다르게 해서 끓는 점을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물이랑은 전혀 다른 물질인 에탄올을 가지고 똑같이 실험해서 물질의 종류가 바뀌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에탄올 가열하는 방식을 좀 보세요. 에탄올은 아시다시피 알코올이라 불이 붙기 쉽잖아요. 그래서 직접 불로 가열하지 않고 물을 데워서 그 뜨거운 물의 열로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물중탕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안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게 과학 실험의 기본이죠. 자, 과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의 예상을 확인시켜줬을까요? 결과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명확하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먼저 물의 경우를 볼까요? 20ml의 적은 양의 물도 그리고 그 2배인 40ml의 물도 놀랍게도 정확히 100도에서 끓기 시작했어요. 양이 2배나 차이가 나는데 끓는 점은 똑같았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에요. 작은 주전자의 물이든 큰 솥의 물이든 물이라는 물질의 끓는 점은 100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양이 많은 솥의 물이 100도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데워야 할 물 분자 개수가 훨씬 많으니까요. 하지만 온도는 똑같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양이 아니라 아예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과 에탄올을 비교하면서 더 깊은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에탄올은 그보다 훨씬 낮은 약 78도에서 벌써 끓기 시작했죠. 물질의 종류가 바뀌니까 끓는 점도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방금 본 이 두 가지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끓는 점이라는 게 마치 사람의 지문이나 주민등록증처럼 그 물질만이 가진 고유한 신분증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끓는 점은 첫째, 물질의 양이 많든 적든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요. 둘째, 물, 에탄올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저마다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과학자들은 끓는 점을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신분증 비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딱 맞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액체가 있다고 쳐요. 이걸 끓여봤더니 정확히 100도에서 끓는다? 그럼 우리는 이거 물이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끓는 점은 그 물질의 정체를 알려주는 아주 확실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순수한 물질들은요, 이렇게 자기만의 고유한 끓는 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표 좀 보세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 질소는 영하 196도에서 끓고요. 단단한 금속인 구리는 무려 2560도가 되어야 끓어서 기체가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다양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의 핵심,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이 한 문장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재밌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끓는 점은 물질에 변치 않는 고유한 신분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주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공기의 압력, 즉 기압이 훨씬 낮은데 과연 그곳에서도 물은 여전히 정확히 100도에서 끓을까요? 이 신분증이 과연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